요 10가지 중에서요 5개에서 6개 정도 되면 상당히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이고요. 7개는 중독 상태거든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도파민 밸런스를 찾고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는 거 짧게는 한 달, 3개월 정도 되면 수용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도파민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여도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뭐 불안이나 무기력증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소홀해진다거나 혹은 업무까지 방해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 도파민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1부에서는 도파민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나쁜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도파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도파민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안철우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도파민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수님께서 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도파민 되게 나쁜 걸로만 생각했는데 네. 나의 삶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구나 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도파민 중독 상태에 빠지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 예. 조현병 막 이런 무서운 병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중독된 그 행위나 물질 때문에, 대상 때문에 나를 위로했던 것이 결국은 나를 갖다가 옥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를 위로했던 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위로했던 어떤 유튜브라든지 내가 위로했던 어떤 커피라든지 달달한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기에 또 내 많은 일상이 거기에 투자가 돼서 네. 그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거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있게 되면요, 결국 이제 많은 시간이 거기에 쓰이게 되고 그게 심리적인 어떤 그 의존감이 나중에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막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고 메스껍고, 그게 없으면 막 굉장히 이제 뭐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도파민 중독 상태가 지속됐을 때 이게 단순히 그 상태의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저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가 도파민 중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해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도파민 중독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이 써놓은 게 있는데 요 1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첫째,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같이. 매일 특정 자극에 대한 욕구를 내가 강하게 느낀다. 매일 특정 자극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근데 이게 자극이라는 게 딱 네. 자극이라는 단어 들으면 좀 뭔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렇죠.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도 맞습니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자극이라는 것은 이제 그 행위나 네. 물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빠져 있는 뭐 물질이나 행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점점 내가 이 자극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세진다. 하나 체크해 볼 수 네. 있고요. 세 번째는 하루도 이 자극 없이는 내가 생활이 안 된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생활 못 하는 막. 거죠. 그리고 하루에 내가 이 자극에 쓰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뭐 러닝하고 운동 중독자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섯 번째는 자극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내 의지로 쉽지 않다. 여섯 번째는 자극이 분명 머리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네. 자꾸 찾게 된다. 일곱 번째는 내가 이 자극을 즐기면서 나의 대인관계, 나의 직장에서의 업무, 학업 점점 소홀해지고요. 여덟 번째는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주변인들한테 심각성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인들한테 내가 이거를 하는 거, 이 자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숨기게 되고요. 아홉 번째는 내가 이 자극을 참거나 멈췄을 때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열 번째는 심지어 이게 심리적인 걸 떠나서
자극으로 인해서 수면, 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10가지 중에서요. 3개에서 4개 정도 되면 중독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5개에서 6개 정도 되면 상당히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이고요. 7개는 중독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뭐에 중독됐는지를 알고 그 중독의 정도를 파악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도파민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저는 루틴이라는 말 되게 많이 루틴, 쓰거든요. 예, 삶의 예. 루틴.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뭔가를 이제 뭐 하고 행동을 루틴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먹는 걸 루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아침에 내가 저 음악을 꼭 들어야 한다. 네, 내가 예. 아침에 뭘 꼭 봐야 한다. 네. 내가 뭘 꼭 먹어야 한다. 네. 이런 루틴을 저는 네.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중독의 아니죠. 일종일 수도 지금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루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아까 제가 10가지 테스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내가 보면 나를 망치고 있는 루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물론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걸 자꾸 이제 그 루틴의 시간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그 필요한 그 음악을 듣는데 20분, 30분 거기에 계속 되돌이표처럼 이제 듣게 되고 네. 그거 안 들으면 생활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루틴은 중독이 아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뭐 잔나비 노래를 계속 듣고 뭐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이걸 못 들으면 심리적인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 루틴도 도파민 중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뭐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중독과 그냥 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의 그 횟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퇴근하자마자 막 밤 12시까지 운동하다가 네. 잠 한 4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해서 점점 운동을 하는데 몸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는 네. 중독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이미 그 선을 넘어서냐, 그 선을 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이 일들이 그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결국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멀티태스킹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거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운동도 보면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막 운동을 안 하면 못 빼기는 맞아,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그런 하죠. 거 중독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오히려 아프다. 네, 예. 그래서 나간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도파민 이제 그 중독 아니겠죠? 아버님의 그 어떤 네. 그 일상적인 그 걷고 이러시는 네, 거가 네.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러너스 하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마라톤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확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 중독도 그렇고 일 중독도 그렇고 우리는 야 저거 하면서 힘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은 도파민뿐만 아니라 엔돌핀도 느끼면서 결국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불안을 일으키는 그 스릴 그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지 점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네. 아드레날린에 중독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파민을 비롯한 특정 호르몬에 너무 빠져들게 되는 거 그게 다 중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일 중독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남들이 너 안 힘드니? 그 스케줄 괜찮니? 하는데 저는 일을 안 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네. 약간 중독이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막 멀티태스킹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하는 건 일일 일사라고 해서 하루에 한 가지 약속 내지는 한 가지 일만 하자라고 제 스스로가 일 자체를 좀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촘촘히 이제 스케줄을 짜게 되고요. 거기에 결국은 내가 스케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스케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독 상태를 우리가 개선을 했을 때는 어떠한 좋은 뭔가 건강이나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스케줄이 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도파민 중독을 우리가 이제 해방되게 되면 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주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사실 일이 없는데도 무슨 뭐가 있을까 해서 카카오톡 보고
SNS 중독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맞아요. 스스로 이제 거른 데서 아까 이제 제가 구체적인 도파민 밸런스 디톡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 도파민 밸런스를 찾고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확 끊을 수는 없는 예, 거죠. 저는 한 3단계로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이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는 거 아까 마약 같은 경우도 12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한 달, 또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장기로 3개월 정도 되면 수용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12개월이면 회복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단계별로 도파민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내가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갖다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제 브록에 제가 있던 이 도파민 디톡스 일지 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저 본인이 일기를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에 유발돼서 시간은 거기에 얼마나 쓰고 유튜브는 얼만큼 보고 네. 그걸 안 했을 때 내 정서적인 반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써 나가면서 네. 이제 하루하루 자기의 도파민 탈출 여정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 디파인 굉장히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이벨루에이트 그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셋 어처버블이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단계별로 세워야지 갑자기 뭐 내가 뭐 2시간, 4시간 공부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번째 I는 아이덴티파이 렐리번스라고 해서 그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관련성을 갖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give a time frame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네. 여섯 번째 디자인의 N은 내비게이트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항상 그 행동 경로가 좀 잘못됐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GPS를 갖다 설정해 놓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이런 도파민 디톡스 일지를 써가면서 구체적인 내가 뭐에 중독이 됐고 그 중독의 정도를 파악하고요. 2단계는 그런 거하고 나하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거리를 둔다. 그런 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트리거. 예,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인식했고 그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했는데 네. 그걸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친구를 보게 되면 저 친구랑 꼭 어디 가서 좀 뭐 이렇게 게임 한번 해야 되고, 예,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뭐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가면 생각이 이제 나오고 그런 게 땡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컴퓨터 없애거나 엄마가 그렇죠. TV 안방으로 막 2단계가 냅두고 그겁니다. 그래서 못 보게 차단을. 트리거와 나의 방화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두는 거죠. 만화책 말고 만화책 다 그래서 버려버리시고. 저 같은 경우 뭐 커피 중독이 있으면 커피 머신을 갖다 버린다든지 치운다든지 네, 눈앞에서 안 아니면 보이게.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아예 사놓지는 않는다든지 핸드폰은 뭐 주무실 때 아예 멀리. 근데 멀리 있다고 보면 또 가서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잠궈 버린다든지 서랍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면 소소한 행복 있잖아요. 내가 이걸 달성했다. 일지를 계속 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요. 그건 정신적인 보상이고요. 네. 3단계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도파민 디톡스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그것을 완수했을 때 네.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그 사람들한테 축하 파티를 받는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는다든지 네. 내가 이걸 했을 때는 나한테는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내가 할 스스로에게 거야. 선물. 예. 근데 그런 거를 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있으면 네. 그 기억이 계속 이 도파민 이 디톡스의 기간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아이 키우는 거랑 같은데요? 그쵸. 아이에게 예, 우리가 예, 예. 게임을 만약에 네. 너 이거 엄마가 게임 20분만 딱 하게 하면은 너가 뭐 갖고 싶었던 그거 사줄게 하면은 그 친구가 막 열심히 게임하다가 20분 끝나고서 안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랑 같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도 네. 뭐 우리 소고기도 뭐 그 질이 뚝풀 등심 이런 것처럼 네. 질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즉각적인 어떤 행동에서 얻어지는 도파민보다는 만족지연이라고 해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억제를 갖고 있다가 생기는 그런 도파민은 더 좋은 양질의 도파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히트했던 책이지만 마시멜로 이야기 보게 되면 네. 너 이거 바로 먹을래 15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아이 키우기처럼 했을 때 만족지연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더 많은 도파민을 통해서 더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네. 마시멜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을 갖다가 이제 디톡스하는 과정에서는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포모도로? 네, 포모도로가
토마토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그 셰프들의 얘기들이 좀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네. 포모도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 요리 만들 때 네. 타임 그 시간 맞추는 그런 시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시간을 맞춰 놓고 내가 이 일을 15분 참고 뭐 5분 있다가 네. 다시 휴식을 취하고 그 30분, 1시간 늘려 나가면서 스스로가 이제 결국은 그쪽에 대해서 단련이 되고 이제 학습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 필요한 것이 바로 도파민 밸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쇼츠 최대한 뭐 이제 안 보려고 노력하고 뭐 네. 주식 막 이렇게 중독처럼 단타 치는 거 안 하고 네. 뭐 폭식하는 거 좀 안 해보고 하면 다시 그 수용체라는 것도 그렇고 도파민의 밸런스도 그렇고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약 중독자의 고장난 뇌에서도 12개월 동안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중독을 해결됐을 때 네. 수용체가 원상 복구되는 것처럼 어. 사실은 이제 하물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사소한 중독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상을 보내는 그런 중독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중독을 벗어날 수 있고 네. 수용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 밸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건 없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파민 밸런스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3단계의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게 되겠죠. 식사니, 운동이니,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식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요. 네. 오메가3나 비타민 6, B6 있지 않습니까? B6? 예, 그런 것들. 그때 뭐 항산화, 베리류의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산균도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서 결국은 장이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장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우리 몸의 세로토닌의 90%를 차지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야 될 음식은 설탕이 많은 음식들, 네. 당지수가 올라가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짠 음식들, 고염 음식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포화지방, 카페인, 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피해야 될 거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식습관 말고도 건강 습관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운동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요 도파민 분비가 균형을 잡게 되고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 있지 않습니까? 네. 잠이 또 중요하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잠이 왜 중요하죠?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요.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이 됩니다. 잠은 몇 시간 자는 게 제일 잠은 좋아요? 보통 사람마다 틀린데요. 네. 보통 6시간 이상을 자는 게 좋다고 하고요. 6시간? 그다음에 이제 잠이라는 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거든요. 렘 수면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네. 그게 이렇게 짝을 맞춰 있습니다. 되게 평균적으로 렘 수면은 한 30분 정도 되고요. 비렘 수면은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짝이 안 맞으면 또 굉장히 또 좀 말하자면 자고 일어나서도 수면의 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렘 수면과 비렘 시간이 보통 짝을 이루고 있기 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 짝을 맞춰서 주무시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잠을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거는 잠자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언제 자야 그래서 돼요? 우리가 11시에서 1시, 우리가 네. 뭐 외국에 나가더라도 11시에서 1시 그 자정을 끼고 주무셔야지만이 아. 사실 그때 가장 양질의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10시부터 2시에 꼭 자라고 그래야지 키 큰다고 맞습니다. 회복되고. 왜냐하면 그때 자야 네. 그 한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왜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는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네. 멜라토닌이 나오고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지만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성장 호르몬이 꼭 아이들의 키 크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네. 성장 호르몬이 결국은 항노화 호르몬이거든요. 회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력이 부족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양이 줄어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같은 게 떨어지니까 네. 피부가 이제 그 칙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멜라토닌이 좋은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고 그 시간이 11시에서 1시. 그래서 잠을 갖다가 6시간 자려고 해도요. 2시 이후에서 6시간 자는 거 말고 네.
아니면 뭐 6시부터 11시까지 잠을 자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대를 자더라도 11시에서 1시 가장 좋은 그 시간대를 끼고 자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저희 3프로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미국 주식 하시느라 네. 되게 늦게 주무시고 네. 아침 늦게까지 주무시는데 나는 그래도 하루에 7, 8시간은 자요 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몸시계는 지금 뉴욕에 맞춰져 있어요. 네.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지 시간에 우리가 우리 몸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주식의 예를 들면 패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거는 그때 그 현지의 시간, 햇볕, 그 다음에 이제 직사광선, 온도 네.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이 서카디안 리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뭐 나는 미국의 뉴욕 시간에 맞춰 있다 그런 건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요. 현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자연 현상에 맞춰서 내 그 생체 시계를 세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11시에서 1시에 주무시고 그 이전,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뉴욕에 있고 몸은 한국에 있다면 한국 시간에 맞춰서 삶을 맞습니다. 사는 게 건강하고 네네. 진짜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정말 뉴욕에 가서 그렇죠. 뉴욕에 와서 사시면 되는 하셔야지. 거죠. 예, 그래야지 건강에도 네.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그리고 건강 관련한 습관 다양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요 얘기 꼭 해야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저 이 방송 처음 준비하실 때 네. 아나운서님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네. 하시는데요. 그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실험 하나 얘기해 드리면 실험. 예, 그 원숭이 갖고 했던 실험인데요. 원숭이요? 원숭이가 이제 앞에 바나나가 있고 이쪽 상자에는 없고 이쪽 상자에 있고 막 헷갈리게 해서 또 찾게 되고 막 그런 네.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 바나나를 딱 획득했을 때 당연히 도파민 분비가 올라갔겠죠. 올라가요?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획득했을 때 그 도파민 분비보다 네. 그거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의 도파민 분비가 더 컸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어떤 찰나의 어떤 기쁨, 쾌락보다는 더 멀리, 그러니까 어떤 그거는 인생의 행복을 위한 삶을 찾는 과정. 네. 그게 여러분 도파민 밸런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를 들면 그 인생 자체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결국은 도파민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도파민의 주인이 될 것이냐. 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분들은 이제 주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 아, 나도 도파민 중독이었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식습관, 생활습관, 건강습관 개선하셔서 여러분도 도파민 밸런스를 잘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년의 아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우리 안철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건강 길만 걸으시기 위해서 오늘 도파민 중독 이야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올 한 해 건강 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